2019년 7월 27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야, 벌써 7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이상하게 저는요, 지금 7월 중순부터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후다닥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리고 덥고 끈끈하고 습하고 후덥지근하고 그런 어떠한 그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영향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제가 지금 녹음을 하려고 달력을 봤더니 토요일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7월달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7월달 마무리 잘 하셔야 되고요. 7월 31일 날 돈다방 미쓰리가 증권사들의 썸머 랠리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26일 금요일 날요,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이 팟빵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진행자분들을 크리에이터라고 칭하는데요. 크리에이터들과 연대를 해서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각 관련된 그 방송 진행자분들을 모셔서, 같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사시 연대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월요일 날은 뭐 시사 경제 이런 분야를 이야기하는 날이어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개뿔도 모르지만 어쨌든 경제 쪽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녹음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 진행자분들이 두 분이 진행하시는데 너무나 진짜 저분들은 도대체 모르는 게 뭐가 있으실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아는 게 많으신 분들이 잘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제 같이 방송한 분은 장경욱 변호사님이십니다. 물론 이 장경욱 변호사님도 지금 팟캐스트를 진행 중이시고요. 이 조작이라는 팟캐스트 제목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시는데, 물론 유튜브도 하시고요. 변호사님께서 프로그램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한테 방송 제목을 좀 정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좀 부탁하셨는데, 이 장경욱 변호사님의 그 어떤 그 큰 대의를 들어보니까 조작이라는 제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과 경제 이야기 빼면은 쥐뿔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출연 제의를 받고요.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경제라는 분야가 좀 특수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쪽 빼고는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기가 어려운, 그런 무지인이라, 제 파트가 되면은 썰라썰라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워낙 잘 이끌어 주시고, 잘 커버해 주시고, 진행을 잘 해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녹음을 했고요. 제가 그 26일 날 방송을, 사시 연대기라는 프로그램을 녹음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 어쩌면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진짜 뭔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크게 노력하는 것도 없고, 좀 되게 제 스스로 약간 좀 못나 보이더라고요. 좀 그래서, 나름대로 잠들기 전에는, 그래, 나는 이 증권 바닥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들로 부를 수 있게끔 만들도록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롤모델이 그 안젤리나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정졸리라는 필명을 쓰는데,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저랑 동갑내기입니다. 동갑내기고요. 생일 월과 일이 저보다 하루씩 늦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은 연도에 태어났지만 월수로는 제 동생 뻘인 거죠. 유치하지만 30일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참 질투도 좀 났고요. 부럽기도 하고 나는 뭐 하고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리고 또, 주식 말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과 뭐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참 난 진짜,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약간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예, 어제 오랜만에 또, 정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는 과연, 뭘 하고 있지? 예. 내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미쓰리가 녹음한 방송은요, 7월 29일 월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시 언대기 월요일 방송 한번 들어주시고요. 가셔가지고, 응원의 글들도,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려고요. 네. 제가 아는 부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아직 5시가 안 됐습니다. 오전 4시 50분이고요. 미국 증시 지금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장중인 지금 미국 다우지수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최근 들어서 미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상하게요. 꼭 금요일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모습은 금요일 날은 뉴욕 증시는 상승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날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어찌 보면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협상의 어떤 휴전을 끌어내고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부분은 최근 들어 분위기는 마치 칼자루가 중국이 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좀 너무 과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중국이 옛날에 쪽도 못 썼던 중국이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니네들한테 콩을 사줄까 말까 뭐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의 어떤 이런 분위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경욱 변호사님께서 장경욱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방송 제목이 조작이라고 하는데, 제가, 돈다방 미쓰리는 음모론 방송이라고도 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면, 어쩌면 앞으로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지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앞선 주에는 주변 분들한테 종목들이 망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매도하는데 기관들이 누구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주도주와 주도주가 아닌 주들 중에서 누가 먼저 무너지는가, 이런 거죠. 1등주, 2등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먼저 무너지고요. 그다음에 다우지수보다는 코스피가 먼저 무너지고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게 어찌 보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힘을 덜 보유하고 있는 자의 어떠한 힘의 균형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글쎄요 7월 31일 날 저는 맘 잡고 7월달 썸머 랠리를 외쳤던 증권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그들은 대답을 해주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물어볼 생각입니다.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어제 사시 연대기 방송을 녹음하면서, 이게 이제 사실 스포하면 안 되는데, 뭐 스포라기보다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시는 얘기니까, 대한민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증권 전문가들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바닥에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고요. 야, 귀신은 뭐 하나? 저 미스리 안 잡아가고, 예. 제가 그런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공공의 적이죠. 예. 공공의 적인데,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이유가, 예,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당했기 때문에, 글쎄요, 애널리스트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저는 증권사의 브로커로 근무할 때 애널리스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삼성증권에서 뭐 3분기 바닥 얘기 나오고 있고, 해줬고, 그리고 뭐 7월 달에 썸머랠리 얘기도 삼성증권이 했습니다. 근데, 이날, 삼성증권에 따르면 금리 인하기에는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뭐 이달 들어 2조 원 넘는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좀 불만인 거죠. 앞으로 뭐 7월 달에 시장이 좋을 거예요. 라고 전망을 던져놓고는 시장이 거기와 어긋났을 때, 저희가 전망했던 것처럼 되지 않아서 뭐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런 근거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경제는, 예, 앞날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자신들이 맞히지 못했던 거를 인정하고 가면 되는데요. 제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체크하지 못하실 텐데, 이런 거죠. 증권사에서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막 보고서가 나와요. 그런데 어떠한 악재로 갑자기 뭐 뉴욕 증시가 뭐 2%대 이상 하락하고 막 크게 하락해서 뉴스에서 뭐 어떤 악재 때문에 뉴욕 증시가 뭐 급락했다, 뭐 얼마가 붕괴됐다 이렇게 막 자막이 나올 정도로 헤드라인이 뉴욕 증시 급락, 뭐 붕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지없이 방송국에서는 증권사 이 센터장들한테 찾아가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지금 현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이번 달에 뭐 증시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이러한 악재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켜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서를 내놓고는 만약에 하락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언제 그런 보고서를 냈어 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그냥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해결이 아니라 풀어주는, 뭐 지금 미국은요 뭐 때문에 하락했고 뭐는 어쨌고 이렇게 팩트만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는 수치 같은 거라든가 내용들만 전달하는 그런 리포트식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상당히 불만이었거든요. 저희는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 분들은 덜 그러니까 덜 슬프셨으면, 덜 속상하셨으면, 아이고, 그래. 내가 돈다방 미쓰리 들으면서 20%만 참조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팔지는 못했는데, 정말 미쓰리 말대로 딱 20% 참조하고 20%만 팔았어. 뭐 그때 다 팔지 못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현금 조금 갖고 있어. 이런 청취자님들이 좀 많으셨으면, 그리고 저는 많으시기를 바라고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시장 상황이 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고 예. 글쎄요. 뭐 8월 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8월 달 초에 나올 문제들, 부각될 문제들이 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일단 7월 달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 8월 달에는 뭔가 공백기거든요. 실적 시즌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어 가는 구간이고 여러 가지 예. 여러분들께서 진짜 정신줄 잡으시고 예, 제가 안전벨트 매시고 정신줄 잡으십시오 이런 얘기 한 달 전부터 예, 한 달 좀 넘는 시간 전부터 계속 해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안전벨트를 풀으시면 안 됩니다. 미쓰리가 여러분 안전벨트 매시니까 막 너무 답답하시죠? 막 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숨쉬기 어려우시죠? 좀 풀러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까지는 예, 조금 안전벨트를 더 좀 불편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안전벨트를 좀 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25일 날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소형 미사일 실험일 뿐이다. 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모두 다 아는 소형 미사일 실험이다 라면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달과 달리 상당히 발빠르게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그 시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예, 좀 버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대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한 달을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막 책임지겠다고 막 그냥 각서 쓰고 막 그냥 이런 짓을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놈의 대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조금만 버티면 내가 뭔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인간은요 빌짓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에 노벨 평화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후보가 발표가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만 더 참으면 예, 이란이 막 개겨도 잠자면서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발차기하고 막 그냥 이러면서도 참는다면 시간 후다닥 지나가니까 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노벨 평화상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참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국제 금값 먼저 체크를 하고요. 다우지수, 나스닥, S&P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2부에서 간단하게 지수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4.6달러, 0.3% 상승해서 1419.3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 동안 국제 금값은 0.5% 하락했습니다. 자, 2주 전에는 0.9% 상승. 지난주에는 1% 상승, 그리고 이번 주에는 0.5% 상승, 0.5% 하락입니다. 이번 주는요, 한 주를 마감하면서, 물론 제가 이제 내일 일요일 방송에서 지난주 뉴욕 증시와 글로벌 이슈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0.25%, 즉 25bp에 충분히 만족하자. 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지금 50bp 인하할 때야? 25bp면 돼. 라면서 25bp 인하를 하려고 하는 연준을 좀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제 금값은 50bp 인하가 아니라 25bp 인하다. 그래서 예, 이번 주는 국제 금값이 0.5% 하락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8센트 올라서 56.2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멕시코 국영 석유공사 페맥스의 2분기 생산 부진, 즉 생산량이 2분기에 부진했으니
공급이 차질이 됐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차질이라기보다 뭐 공급이 좀 줄어들었겠죠. 자,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도 전주 대비 3개가 감소해서 776개가 가동 중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역의 긴장감, 이 긴장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2부에서 이 2분기 GDP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월가에서는 2.0% 예상하고 있었고요. 레피니티브에서는 1.8%로 집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분기 때 속보치가 3.2%가 나왔고요. 잠정치가 3.1%가 나왔고, 확정치가 3.1%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2%라고 생각했고 레피니티브에서는 1.8%까지 예상했는데 그래도 2.1%는 선빵했다. 뭔가 안도했다. 어찌 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2분기 GDP가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뭐 가파르게 크게 인하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이날 금값이 소폭 하락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래 미국이 엉망진창일 줄 알았는데 2%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2.1%씩이나 나왔네. 괜찮네. 미국 경제 괜찮거든. 뭐 이런 분위기를 누리려고 하는데 한 명만 속상하죠. 예. 그 한 명은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잘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GDP 2.1%에 엄청나게 뿔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 2.9%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4번씩이나 인상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번에 3%를 넘겨야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기록했던 2.9%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대선에도 유리하거든요. 경제 대통령 메달을 달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3분기, 4분기에 3% 중반 정도 나와야 되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연준 더 압박할 겁니다. 과연 저는 다음 주에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날 2분기 GDP 발표하는 거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치를 또 겁나겠구만. 50bp 인하라고 하겠구만. 물론 마음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1% 인하하라고 하고 싶겠죠. 그런데 어쨌든지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좀 거세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뿐만 아니라 뭐 2부에서 전해드리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저 중국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좀 쥐잡듯이 다시 중국을 잡아야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제가 좀 일찍 올려드리니까 열심히 편하게, 뭐 비도 오는데 댁에서 좀 들으시고요. 찻장 밖에 비가 막 내리고, 그 유리창에 막 그 빗물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비 오는 날 듣기에 편안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돈이라는 녀석은, 경제라는 녀석은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낭만적이고 그렇게 뭐 아리따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좀 재수없는, 그건 되게 엄청난 사무적인 목소리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